귀로 듣는 간호조무사 귀간조입니다. 좋아요 누르면 합격! 지역사회 보건, 공중보건학 20문제 중에서 4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공부하기 힘드시죠? 저도 영상 매일매일 올리기 힘들어요. 하지만 매일 일정을 실행할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할 수 있음에 감사하자고요. 저도 이렇게 유튜브 할 수 있음에 감사할게요. 지역사회 간호, 일단 지역사회가 뭔지를 알아야 이해가 가요. 지역사회는요, 지금 간호조무사 공부하려고 귀간조에 모이신 여러분도 일종의 커뮤니티, 지역사회예요. 일정 지역에 모여 사는 사람도 지역사회고요. 관심이 비슷한 사람도 지역사회고요. 학교, 사업체, 회사 이것도 다 지역사회고요. 비슷한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 당뇨, 고혈압 이렇게 모은 사람들 다 지역사회입니다. 지역사회는 모두를 포함한다.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가 있습니다. 스스로 건강 문제를 좀 해결해 봐 이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보건교육도 실시해 주죠. 간호도 제공하죠. 스스로 좀 제발 건강해 이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 나라에서 어떻게 했어요? 마스크 반드시 끼세요. 손 씻으세요. 손 세정제라도 쓰세요. 컨디션을 유지하세요. 면역력 올리세요. 이랬죠? 결국은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제가 아무리 비버스 정리를 잘해놓고 아무리 이렇게 빈줄 키워드 위주로 목이 터져라 영상을 만들어놔도 여러분 스스로 이것을 씹어먹고 소화하지 못하면 이 좋은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스스로 적정 기능 수준으로 건강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스스로 이런 빈줄 키워드를 암기해서 문제랑 적용시키세요. 지역사회 간호사업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요. 다수의 지역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 나라에서 가장 신경 썼던 게 뭐예요? 코로나예요. 이거 전염 안 돼야 되는데 이거 의료진 부족한데 이거 아니겠어요? 감염병이 그 나라에서 그 지역에서 그 커뮤니티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영아 사망률은 뭐죠? 1000명을 기준으로 그에 태어난 아기 중에서 0에서 1세가 죽은 비율이 영아 사망률이에요. 그 나라의 보건 수준이나 보건 지표의 기준점이 된다고 했죠? 감염병, 코로나 생각하세요. 또는 영아 사망률이 지역사회 간호사업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있다.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기본 원리, 이건 가볍게 그냥 듣고만 가세요. 가족이 기본 단위이다. 패밀리. 가족이 건강해야 국민들이 건강하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된다. 아무리 만들어 놓으면 뭐해. 여러분이 써먹질 않으면 무용지물인데 이거예요. 귀간조, 비법서도 열심히 보시고 영상도 열심히 들으시고 문제풀이도 또 열심히 하세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1차 보건의료에서요. 특징이 있었습니다. 접수주지 이거 맨날 국가고시 나오잖아요. 접근성, 수용 가능성, 주민의 참여, 지불 부담 능력, 지불 가능성.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항상 뭐를 할 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지역사회 보건요원은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지역 주민 다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우선순위에 둔다. 지역사회 간호사업은요. 가장 먼저 상황 파악, 실태 파악을 해야 돼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일일이 다 할 수가 없다. 지역사회가 간호사업을 주도한다. 여러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뭐예요? 대상이요.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으로 나눠요. 65세 이상이 노인이죠. 그러니까 노인한테 주고 또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주는데요. 질병만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해? 그러면 안 줘요. 그렇지만 65세 이상일 때는 질병명을 보지 않고요. 65세 미만이야, 60세야, 50세야, 심지어 40세야. 그런데 치매 걸렸어, 뇌졸중 걸렸어, 파킨슨 걸렸어, 일상생활이 안 돼, 인지기능이 안 돼서 밥도 못 해먹어, 몸이 굳었어, 마비 왔어 이러면은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돈으로 해주겠어요? 우리 평소에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이 건강보험료는요. 강제가입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국가고시 포인트죠. 강제적으로 뛰어갑니다. 우리가 회사 다니면요. 직장보험료. 회사 안 다니고 백수면요. 지역가입자로 돈을 내잖아요. 그 중에서 건강보험료 이렇게 용지 보면요. 장기요양보험료가 그 안에 포함돼서 징수해 갑니다. 우리가 이 돈을 별도로 내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포함해서 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네가 노인이 됐을 때 도와줄게 이거예요.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거동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 단 노인은 65세 이상은 질병명 안 볼게. 65세 미만은 질병명을 노인성 질환으로 볼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국가고시 나오죠. 50세인데 뭐 교통사고로 일상생활이 안 돼.
그럼 혜택 돼요? 안 되죠. 근데 50세인데 치매로 일상생활이 안 돼. 혜택 돼요. 왜? 노인성 질병이니까.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회보험제도예요. 왜? 내가 지금 거동도 안 되고 불편하고 밥도 못 먹고 나라에서 도와주니까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거죠. 사회보험제도 나라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죠. 그러니까 출근해야 되는데 엄마는 치매 걸리고 아빠는 뇌졸중 걸려서 쓰러져 있어. 얼마나 이게 지금 버거워요. 나라에서 최소한으로 도와줘서 그 가정을 박살내지 않게 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거동도 불편하고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거동이 불편하다는 것은 몸이 불편한 것을 말하고요. 일상생활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먹는 거, 싸는 거, 옷 입는 거, 마트 가서 먹을 거 사오는 거, 은행 가서 볼일 보는 거, 이게 일상생활입니다. 청소도 할 수 있고 세탁기도 돌릴 수 있고 이런 걸 못하는 게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치매는 초기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기 말기로 갈수록 어렵다 이거죠. 이 돈은요. 보험료 본인부담금 국가 지원으로 구성된다. 본인부담금은요. 재가급여는 15% 냅니다. 시설급여는 20% 내요. 아 그러면 재가급여에는 뭐가 있고 시설급여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겠구나.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본인 일부 부담금 15에서 20%다. 나라에서 20% 대준다. 보험료가 뭐예요?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 냈던 돈 있잖아요. 그 돈으로 공단에서 채워주는 것입니다. 재가급여 15%야? 나라에서 20% 대줬어? 합이 35%죠? 그럼 65% 모자르죠? 그거를 공단에서 대준다는 거고요. 시설급여 20% 내가 냈어? 나라에서 20% 대줬어? 합이 40%죠? 60% 남는 거? 공단에서 보험료 대준다. 여기서 보험자와 가입자도 문제가 나옵니다. 가입자는 국민이죠. 보험자는요. 공단이에요. 공단.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신청은 어떻게 해요? 엄마가 치매야. 치매약 먹고 있어. 혜택 받아서 데이케어 센터 보내야겠어. 그러면요. 일단 집 근처에 공단 있죠? 건강보험공단. 거기에 방문하세요. 따님이.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러저러 한대요. 혜택 받을 수 있나요? 그럼 거기서 예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어느 날 연락 와서 집으로 방문할게요 합니다. 집에 방문해서 엄마의 상태를 봐요. 어르신 오늘 날짜가 며칠이죠? 혼자서 세수하실 수 있어요? 일어나 보세요. 앉아 보세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점수를 매겨요. 그 점수에 따라서 등급이 나옵니다. 1, 2, 3, 4, 5등급 또는 인지지원 등급 이렇게 6개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은요, 장기요양 인정서를 줘요. 그리고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라는 걸 줘요. 그거 가지고 주야간 센터를 가든 요양원을 가든 하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장기요양 급여. 여기서의 급여는요, 서비스 또는 혜택이란 말로 바꾸세요. 장기 요양 서비스의 3가지. 그래서 등급을 1, 2, 3, 4, 5등급 인지지원 등급 받은 사람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치매 걸린 우리 엄마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 집에 있으면서 받는 서비스다 이거예요.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서비스야? 있을 제 집가. 그래서 집에서 받는 서비스라는 얘기예요. 방방방 주단.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단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예요. 방문 요양.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옵니다. 내가 본인 부담금 15% 내고 나라에서 20% 대주고 공단에서 나머지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세수도 시켜주고요. 머리도 감겨주고요. 좀 방도 치워주고요. 반찬도 몇 개 만들어주고요. 청소도 해주고 세탁기도 돌려줘요. 은행도 가주고 마트에서 물건도 사다 줘요. 이게 바로 방문 요양입니다. 또 방문 목욕은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뭐 조금 시켜주는 거는 괜찮지만 목욕까지는 어려워요. 목욕차가 오거나 해서 2명의 그 요원이 와가지고 도와줍니다. 방문 간호는요. 거동을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사지마비 부모님 모시는 저희 동기들도 있었거든요.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요양요원이 집으로 와요. 요양요원이 누구야?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입니다. 방문간호사, 방문간호조무사, 방문치위생사. 여러분 방문 간호조무사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시죠? 자격증 따고요. 3년 경력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700시간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거의 1년 걸린대요. 이렇게 해야 방문 간호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방문 간호의 포인트, 국시의 포인트,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나간다. 이게 방문 간호의 국가고시 시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움직이는 거, 이게 바로 방문 간호예요. 방방방 끝났죠? 그럼 단 2개 남았어요. 주야간 보호.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케어 센터입니다. 이거는 뭐 유치원하고 똑같아요.
아침에 차가 와서요. 엄마 싣고 갑니다. 거기서 점심도 주고요. 간식도 주고요. 인지 지원 교육도 시켜주고요. 5시에 차 타고 집에 오면 한 6시쯤에 오십니다. 기간마다 시간 한두 시간 차이는 있어요. 이게 바로 일정 시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보호한다. 주야간 보호 데이케어 센터인 거예요. 단기 보호는요. 일정 기간 동안 맡길 수 있다. 어떻게 문제 나와요? 가족들이 뭐 출장을 가는 동안 맡길 수 있는 곳은 일정 기간의 기자를 빼세요. 단기 보호죠? 아시겠죠? 기간에 맡기는데 이게 왜 집에서 받는 서비스 재가급여야? 한 달은 30일 정도 돼요. 그런데 9일 이내로만 단기 보호를 맡길 수 있어요. 20며칠 집에 있죠. 그래서 재가급여, 재가서비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케이? 또 하나 남은 게 기타 재가급여라는 게 있어요. 기타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뭐야? 복지용구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을 내요. 전동 휠체어, 수동 침대 이런 거 장기로 몇 년, 한 달에 뭐 만 얼마 이런 식으로 렌트를 해주는 것이 바로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의 대여가 되겠습니다. 본인이 돈 주고 사도 돼요. 이런 것들이 재가급여이다. 재가급여에 뭐가 있냐? 방방방 주단 플러스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 대여하는 게 있다. 이게 그렇게 맨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맨날 틀리죠? 보건행정에서도 설명드렸고 지역사회보건에서도 설명드립니다. 이 문제 틀리시면 진짜 양심이 없어요, 여러분. 반복하세요. 시설급여 중요한 거. 요 화면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화면이에요. 그냥 듣고만 가세요. 노인복지시설이 6가지가 있어요. 주거복지, 의료, 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노인 의료복지시설 2가지가 있다. 그 2가지가 바로 우리가 국가고시에서 맨날 나오는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이다. 그래서 요 화면을 만든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이. 그래서 노인 의료시설이라고도 그냥 복지자 빼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노인 요양 공생이라고 말할 수 있죠. 노인 요양이라는 4글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노인시설 또는 노인 공생 이러면 틀려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됩니다. 요양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아프다. 장기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라서 요양이란 말을 꼭 들어가야 됩니다. 노인 의료시설이죠. 의료라는 말이 지금 생략된 거예요. 의료시설엔 2가지가 있다. 뭘로 나눈 거예요, 이거를? 규모로 나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원을요, 병상수가 29개 이내이다 했을 때 의원이고 30개부터는 병원이다. 100개부터는 종합병원이다. 규모로 나눴던 것처럼 공생, 노인 요양 공생은요, 입소자를 9명만 받는 거예요. 5명에서 9명 사이만 받는 거예요. 10명부터 받으면 요양원, 노인 요양시설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입소자가 9명 이내이면서 하면은 공생이야. 노인 요양 공생이야. 이렇게 찍으셔야 되고요. 입소자가 10명 이상이면서 하면은요. 시설이야. 노인 요양 시설이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국가고시 끝이에요. 10가지 그냥 딱 머리에 넣으시고 요거는 부가 설명 조금만 드릴게요. 공생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5명에서 9명이면은 굉장히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이에요. 내가 공동생활 가정 차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따면은요, 요런 거 차릴 수 있어요. 공동생활 가정 차려가지고 본인이 사회복지사죠? 간호조무사 1명 뽑아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는요, 일반 그런 대상자는 3명마다 하나. 치매는 2.5명마다 하나 또는 2.3명이라고도 또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요양보호사 3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임대차 계약해가지고 차릴 수가 있는 게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에요. 단 면적이 9명이면은 60평 돼야 된다 그런 디테일한 규정들도 있대요. 아무튼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살 수가 있다. 장단점은 있어요. 여기 의료진은 없거든요. 상태가 조금 더 안 좋으셔. 콧줄도 꽂아야 되고 이러면 요양원을 갑니다. 거기는 간호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입소자가 10명 이상이라고 한다면 요양원을 가시고요. 보통은 상태가 아주 안 좋아졌을 때 가십니다. 그래서 1, 2, 3등급이 상태가 안 좋은 거거든요. 보통 막 거동도 못하고 이러신 분들이 1등급이고요. 거의 사지마비로 누워있으신 분들이 1등급이고 치매나 이런 경우는 나빠지시기 전까지는 요양원 안 가요. 나중에 밥도 못 먹고 콧줄 꽂아야 되고 대소변 못 가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말도 못하고 이랬을 때 요양원 가시기 때문에 등급별로 가는 것입니다. 보통 상태가 좋을 때는 주야간 데이케어 센터를 많이 가죠. 공생이든 시설이든 그곳에서 숙박을 하는 거예요. 특별 현금 급여는 특별히 현금을 주는 것이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을 때, 이게 어떨 때야? 그 동네에 요양원도 없고
데이케어 센터도 없을 때, 요양보호사도 없을 때죠. 어떤 지역이겠어요? 섬이나 벽지, 굉장히 외진 곳이죠. 장기 요양기관도 없고 요양보호사도 없어. 가족이 자기 방문 요양에 상당한 급여를 자식의 엄마를 케어하던 그랬을 때는 돈을 조금 준다. 그게 가족 요양비고요. 수도권 광역시에 살면서 요양보호사 따가지고 부모님 케어했을 때 받는 거 그거는 장기 요양 급여입니다. 급여. 장기 요양비가 아니라 장기 요양 급여예요. 문제. 다음은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중에서 뭔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하면은 방문 간호 딱 나오죠. 일정 기간 단기보호죠. 일정 시간 주야간보호죠. 노인장기 요양 3등급 판정 받은 대상자의 가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주일간 집을 비워야 할 때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가급여는 일정 기간 집을 비워야 된다. 출장 가야 된다. 단기보호죠. 지역사회 정신간호, 정신건강의 정의가 뭘까요? 나 정신건강 너무 지금 힘들다 요즘에. 진짜 국가고시 다가오니까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이러신 분 많죠? 정신적인 질병에 걸려있지 않은 상태가 정신건강한 거고요. 만족스러운 인간관계와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은요,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이게 내 앞가림이 안 되니까. 이런 게 바로 정신건강의 정의라는 거죠. 에릭슨, 생애 주기에 따른 정신건강. 영악이 영신, 신뢰감 대 불신감, 유악이 유자, 자율성 대 수치감. 요 정도는 알고 가세요. 노년기는요, 노통, 통합감 또는 자아통합감 대 절망감이다. 청소년기는요, 정체성 대 역할 혼돈이었죠. 요 정도만 알고 갈게요. 정신건강 문제를 관리하는 거, 여기서 문제가 또 한두 문제 나오면은 어려워요. 스트레스의 원인? 나 좌절감, 압박감, 갈등, 국시가 임박했어. 나 압박감, 나 떨어지면 어떡해, 스트레스 받아, 과락하면 어떡해, 이런 압박감이죠. 또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말했더니 오해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저 같은 경우도 인간관계에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쁠 때는 인간관계를 안 합니다. 안 만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영상 못 올리거든요. 여러분 국가고시 임박했는데 저 영상 안 올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선생님 영상 안 올려주시면 어떡해요? 저 맨날 기관지만 믿고 있는데요. 이러잖아요. 제가 스트레스의 원인을 다 해소하고 기분을 끌어올려가지고 해야지 매일의 일정을 소화할 수가 있어요. 외상적인 사건 PTSD. 나 진짜 PTSD 온다 이러잖아요.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죠. 의학 드라마에서 이제 많이 퍼져서 이거 웬만하면 다 아세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나서 발생하는 심리적인 반응, 신체적인 학대, 심각한 사고, 자연재해 후유증, 성폭행 후 정신적인 후유증, 방어 기제의 유형, 알코올 중독자가 나 술은 먹는데 나 이걸로 뭐 필름 안 끊겨. 나 이걸로 내 삶에 문제는 없어. 이게 뭐예요? 현실을 거부함으로써 고통을 피해보는 것입니다. 현실을 거부함으로써 현실 관련된 정신적인 고통을 피해보려는 거 현실 부정이죠. 여러분 부정하지 마시고 그날의 일정을 소화하세요. 저도 사실 오늘 기분 안 좋은 거로 치면은 영상 못 찍었습니다. 비도 오고 마음도 울적하고 손목도 쑤셔대고 제가 맨날 그 자판 찍고 편집하고 하니까 이게 VDT인지 수근관인지 엄청 아파요. 요즘에 맨날 집에서 그 파라핑기로 몇 번씩 물리치료 하거든요. 파스도 막 붙이고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아직도 좋아요 안 누르고 영상 보시는 분들 진짜 야속합니다. 야박해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정말 구독도 한번 해주세요. 저 이거 실버 버튼 어느 세월에 받겠어요? 지금 1년 내내 9만에서 구독자가 끝나있고 시험 끝나면 구독자 또 탈퇴하고 구독자가 늘어나지를 않아. 투사! 내가 술 마시는 이유는 아내 잔소리 때문이야. 내가 술 마시는 이유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야. 이게 뭐예요? 투사래요, 투사. 책임을 남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는 거. 내가 공부 안 하는 거. 지금 애들이 나 속썩여서야. 나 밥 해야 되니까, 빨래 해야 되니까, 청소해야 되니까. 선생님, 가정주부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공부할 시간 있는 줄 아세요? 선생님, 저 직장인이에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투사. 투사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니 탓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국가고시에 합격하셔야 돼요. 기간주 들었는데도 떨어졌어요. 이거 투사예요, 투사. 남 탓 돌리면 안 됩니다. 내 할 일은 내가 해야죠. 반동 형성. 반동. 튕겨나간다는 거죠. 과도한 억압의 결과로 자신의 욕구와 반대되는 생각이나 태도가 나타난다. 시어머니를 너무 미워하는데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대접하는 거. 이거 반동이래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거. 반동 형성.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 적이 제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너무 얄미운데 챙겨줬습니다. 명절에.
그래서 이것이 반동 형성이다. 아휴, 내가 너 미워도 그래 명절에 선물 세트 하나 준다? 반동 형성한 거예요. 제가 반동 형성. 전치,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 전치, 어떤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편안한 대상자에게 표출하는 거 전치래요. 또 해리성 정체감 장애, 다중인격, 이중인격, 지킬 박사와 하이드, 해리이다. 문제는요, 이렇게 나와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격의 일부가 자아의 통제를 벗어나서 하나의 독립된 인격으로 행동한다? 해리. 정서적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개인의 성격이나 정체감을 일시적으로 분리한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 이런 것들이 있다. 여러분 한 번씩 읽어보세요. 여기서 한 문제 정도 2번에 한 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람 폈어. 찔려서 아내한테 선물 사주는 거 취소. 결혼을 취소하고 싶다. PTSD 회복하는 4단계. 객관적으로 바로잡아준다. 대상자를 이해한다. 비논리적 사고를 교정해준다. 벗어날 수 있음을 인지시킨다. 문제. 화재로 가족을 잃은 사람이 다음과 같은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의심할 수 있는 정신장애는 고통스러운 당시 상황이 반복해서 떠오른다. 잠을 못 잔다. 죄책감이 느껴진다. 화재 사고만 생각해도 꺼림직하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예요. 우울증 대상자는요. 보통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없어져도 아무도 찾지 않을 거예요. 우울증이 보통 자살하고 연결되잖아요. 우울증 있는 연예인들 자살 많이 했잖아요. 그쵸? 뭔가 이렇게 나 죽고 싶다? 내가 없어지고 싶다? 이런 거는 우울증이죠. 우울증은요. 약물 치료 병행하셔야 됩니다. 지지해주고요. 운동도 하고요. 좋은 거 먹어야 되고요. 햇볕 쬐야 돼요. 햇볕 쬐면 비타민 D도 생성되죠. 우울증에도 좋대요. 양극성 장애, 조울증. 저는 조울증인가 봐요. 조증과 우울증이 교대로 나타나는 거. 조증이 뭐 한 5번이면 우울증 한 번 오는 것 같습니다. 기분과 에너지, 생각과 행동의 극단적인 변화. 진짜 유튜브 때려칠까? 이런 생각 가끔씩 하거든요. 댓글 이상한 거 달렸거나 너무 막 무리한 욕을 하시거나 뭐 제 몸이 너무 안 좋거나 이럴 때는 저도 이 우울증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좀 그랬어요. 저는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영상 안 찍거든요. 그 에너지가 여러분들한테 전달돼서 여러분 맥없이 공부하는 거 싫어서. 그래서 저는 항상 기분을 끌어올려서 업시켜서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야 여러분께 이 에너지를 전달해 드리니까요. 범불안 장애 하나 알고 갈게요. 6개월 이상 계속 불안하다. 나 계속 뭔가 불안해. 걱정돼. 이러면은요. 범불안 장애입니다. 설마 여러분 6개월 내내 나 국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꽈락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하셨죠? 그 범불안 장애예요. 설사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피로, 두통 이런 것들이 온다. 지역사회 간호가요. 뭐가 어렵냐? 왜 양이 많냐? 과목별로 다 겹쳐요. 이거 지금 하는 거 보건행정하고 다 겹치지 않나요? 질병의 1차적 예방, 2차적 예방, 3차적 예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커피 한 모금만 마시고 할게요. 제가 원래 이런 거 잡다구리한 거 심지어 숨소리까지 다 편집하는데요. 중간에 얼마나 목이 타는지, 얼마나 제가 이 소리를 들어서 목이 아픈지 여러분이 좀 알아주시고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너무 애절하지 않나요? 질병의 1차적 예방과 2차적 예방과 3차적 예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고정 댓글에 쿠팡 링크가 있어요. 여러분 쿠팡 자주 쓰시지 않아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쿠팡 물건을 구매해 주시면 그 구매액이 3%인가가 적립돼서 저한테 들어와요. 그게 지금 현재는 굉장히 소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길냥이들 많이 거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길냥이 거두는 거를 영상도 못 올리고 뭐 어디 공개적으로 말 못하는 게 욕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길냥이 지금 현재 3마리 제가 키우고 있고 또 밥 주는 애들까지 하면 좀 많아요. 여러분께서 쿠팡 물건 어차피 사실 때 그 링크 좀 클릭하는 게 귀찮긴 하지만 그거 클릭하고 사주시면 그거라도 티끌이라도 모으면은 그래도 조금 더 힘이 난다는 거죠. 한 번 정도 쿠팡 링크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차적 예방, 2차적 예방, 3차적인 예방. 1차적 예방은요 진짜 말 그대로 예방이에요. 병 걸리기 전에 하는 행동들. 하지만 2차적인 예방과 3차적인 예방은요 말만 예방이지 일단 병은 걸린 거예요. 1차적인 예방은요. 예방접종, 산전간호, 보건교육, 건강증진, 건강하자 하는 캠페인 이런 거는 일단 병이 안 걸린 상태죠. 1차적인 예방입니다. 더 건강하자 이거예요. 2차적인 예방은요. 병이 걸렸지만 빨리 발견하자, 빨리 치료하자, 조기 발견, 조기 치료하자 이거예요. 조기 치료, 조기 검진, 조기 진찰, 조기 발견.
성인의 건강검진조차도 2차예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조기에 발견하고 싶다? 이런 의도로 건강검진하는 거죠. 그래서 조기 발견, 조기 치료, 건강검진도 2차다. 그래서 건강검진이 2번이나 국시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노인 대상으로 치매 선별 검사했어? 이거 2차입니다. 치매 걸리건 말건 일단 조기에 검사하려고 하는 거 2차예요. 흡연 학생 상담 이미 흡연했어? 2차예요. 당뇨병 환자 식이요법 조절 이미 당뇨 걸렸어? 2차예요. X선을 통한 결핵의 발견 이미 뭔가 증상이 있으니까 X선 찍을 거 아니에요? 조기 발견하고 싶어서 조기 치료하고 싶어서 2차예요. 3차적 예방 이미 병은 깊어졌어. 하지만 내가 어떻게든 노력해서 삶의 질을 끌어올려보자. 잔존 기능이라도 최대한 노력해보자. 나 뇌졸중 걸렸어. 왼쪽 편마비 왔어. 그래도 오른쪽으로 활용해보자. 나 언어마비 왔어. 그래도 좀 연습해보자. 이겁니다. 재적응, 합병증의 최소화, 기능 부전의 최소화, 잔존 기능 최대화, 뇌졸중 환자의 재활, 정신질환자였지만 사회 복귀하기 위해서 직업 훈련했어? 문제, 약간 상식적인 게 문제에 나왔어요.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실시하는 국가 예방접종은 독감, 폐렴구균, 독감이 인플루엔자입니다. 1년마다 공짜예요. 65세가 넘었으면. 폐렴구균은요? 공짜래요. 65세 이상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이가 먹었어. 공짜든 아니든 맞아야 될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독감, 폐렴구균, 대상포진이요. 대상포진은 50세 이상부터 맞을 수가 있어요. 중간시설 프로그램, 낮병원 프로그램, 밤병원 프로그램,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만 알고 넘어가세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국가고시에서 이렇게 깊이 요구하지 않아요. 자조 집단이 뭐냐? 셀프 헬프 그룹이에요. 자, 스스로 자, 조, 도울조. 퇴원 후 환자들이 모여서 서로의 고통을 얘기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커뮤니티가 있다? 자조 집단이다. 한 번 나왔어요. 치료적 의사소통의 기법. 의사소통하는 기법이 국가고시에 한 문제씩 나옵니다. 이거는 뭐 실기에서도 나와요. 경청, 잘 들어주는 거죠. 잘 들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해를 해주는 것도 경청입니다. 반영. 반영은요, 대상자가 어떤 말을 했어요. 그 말을 인용해서 다시 그 말을 반영해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대상자가 나타낸 느낌이나 경청 내용을 다른 용어로 다시 표현하는 거. 나 요즘에 갱년기인가 봐. 삶의 의미도 없고 몸도 다 쑤셔. 아, 너 갱년기구나. 나도 그랬는데. 약간 이렇다고 말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말한 갱년기라는 단어를 다시 반영해서 다른 말로 바꿨죠? 요겁니다. 아버지는 내가 입원한 후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으셨네요. 내가 걱정이 안 되시나 봐요. 그래 직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면담자가. 아, 아버지가 관심이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좀 마음이 그러셨나 봐요. 이렇게 말하는 게 반영이에요. A가 말한 거를 B가 어느 정도 인용해서 말하는 거, 반영하는 거.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기관이다. 정신건강 증진시설도 있고 사회복지시설도 있고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해서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한다. 이런 말 다 못 외우죠? 그냥 정신을 건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국가에서 해주는 센터다. 다음 대상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 기간은 1년 전 배우자와 사별함, 모든 활동에 대한 흥미가 감소됨, 하루 종일 기분이 처지고 우울함, 잠들기가 어렵고 자다가 자주 깨는 등의 수면 장애가 있음. 그러면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결해 줄 수가 있다. 이런 거 왜 배울까요? 우리가 이제 병원에 취업했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가 어디가 아파서 입원을 했어요. 꼭 정신이 아니라 몸이 아파서 입원을 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한테. 별거 다 물어보거든요, 사실 환자분들이. 선생님, 저 사실 작년에 남편이 죽었어요. 저 너무 우울하고요. 사는 맛이 없습니다. 그냥 죽고 싶어요. 밤에 잠도 안 와요. 이러면은요, 아유, 힘내셔야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래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러면은 뭐 이렇게 치료를 해보실 생각이 있으세요? 뭐 소개 좀 해드릴까요? 이러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결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다. 지역사회 간호요원, 조정자, 간호제공자, 대변자, 상담자, 관찰자, 변화의 촉진자, 교육자, 평가자 등등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대변자가 한번 나왔죠? 지역사회를 대신하여 그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대변자, 옹호자, 알선자,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여러 분야와 접촉하여 의뢰를 한다. 요거는 그냥 보기를 읽어보고 거기에 맞는 걸 찍으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지역사회 간호조무사, 이제 우리 얘기니까 조금 볼게요.
가장 먼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요구를 알아낸다.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 방문 간호조무사로 이제 일할 때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거죠. 주민이 불만을 호소할 때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청취한다. 이거는 병원에 취업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가 컴플레인 하잖아요. 일단 끝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중간에 말 끊고 아니에요 환자님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은요. 그 논쟁이 길어집니다. 일단 다 들어주세요. 그러면 들어주다 보면 그 사람도 막 자기가 화내다 보면은 스스로 자기 불에 꺾여서 화가 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다 뱉어내고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좀 격했네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 이게 뭐예요?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예요.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 하면은요. 뭐랑 연결하셔야 되죠? 보건 진료소. 보건의료 취약 주민에게 어떤 의료 행위를 해줍니다. 뭐 예방접종 놔주거나 간단한 것들 봐주죠. 간호사, 조산사. 조산사 역시 간호사가 국가고시 다시 봐서 조산사 따는 거래요. 의원에는 간호조무사만 있는 경우가 많지만 간호사가 있는 의원도 있고요.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찍어야 되기 때문에 방사선사 따신 분들이 사무장을 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위생사는요. 치위생사죠. 조산사는 저는 사실 못 봤습니다. 임상병리사가 체열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데스크를 병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의원급은 그렇고요. 이제 건강검진센터에서 체열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임상병리사예요. 지역사회 간호활동, 가정방문. 사실 집으로 방문하니까 장단점이 있겠죠. 가정 환경에 맞는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게 가정방문의 장점이다. 국가고시에 나온 적이 있고요. 집에 와가지고 1대1로 케어해주니까 대상자에게 가장 효과가 크겠죠. 선생님이 우리 집까지 와서 해주시니까 이 심리적인 플라시보도 좋겠죠. 그래서 가정방문이 대상자에게 가장 효과가 큽니다. 가정 방문의 우선순위. 일단은 전염병 환자는 먼저 방문하면 안 돼요. 왜? 다른 환자들 다 옮겨버리니까 가정 방문을 했을 때는 비전염병 환자 집 먼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염병 환자부터 하는 건 뭐였죠? 지역사회 간호였어요. 간호. 일단 가정을 방문할 때는 전염병 환자는 맨 뒤로 밀려요. 감염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신생아, 미수가 이게 다 영유아 아닙니까? 영아 사망률을 우리가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신생아, 미수가 그리고 아이의 엄마가 건강해야 아기가 건강하죠. 그 다음에 임산부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첫째, 학년 전 학교 가기 전 아기, 그 다음에 초딩 학동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전염병 환자들, 성병 환자나 결핵 환자 이렇게 가정 방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임산부, 성병 환자, 결핵 환자 요 순서가 국시에 한번 나왔다는 거. 방문 간호 지시서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하죠. 방문 간호는 장기 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서비스에 해당한다.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이게 방문 간호였어요. 나머지 재가급여 뭐 있죠? 방방방 주단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그 밖에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 대여. 가정 방문의 순서요. 급성이 먼저입니다. 만성질환자, 급성질환자 중에서 급성질환자가 더 먼저예요. 예를 들어서 만성질환자,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 하루아침에 어떻게 안 돼요. 가정 방문은 비전염성 환자가 먼저다. 그리고 신환과 구환. 처음 아픈 사람이냐? 원래 아팠던 사람이냐? 그 신구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일할 때요. 신환이에요? 구환이에요? 이런 거 물어봅니다. 의사 선생님이요. 신환은 새로 와서 차트 지금 만든 사람. 구환은 기존에 차트 있었던 병력의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구환이에요. 항상 신환이 먼저입니다. 이게 사실 오래 있었던 단골 고객이 먼저여야 되는데 이 세상이 항상 신규 고객 유치를 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력이나 교육 수준이 낮으면요. 질병이 더 잘 걸리겠죠. 더 악화되겠죠. 이런 사람 먼저 방문을 하는 거예요. 가정 방문의 순서. 집단이 먼저다. 뭐보다 뭐. 둘 다 외우면 둘 다 헷갈려요. 집단이 먼저라는 거. 급성 질환이 먼저라는 거. 비전염성 환자가 먼저다. 감염병은 맨 마지막이다. 어쩔 때. 가정을 방문할 때. 우리 홈을 방문할 때. 마이 하우스에 방문할 때. 신환이 먼저다. 수준이 낮은 대상자가 먼저다. 방문, 간호조무사의 자격 요건, 간호보조 업무 경력 3년, 보건복지부 장관 인정한 교육 이수자 1년 걸립니다. 700시간. 돈도 좀 내겠죠. 가정 방문 전에 할 일? 그 병력을 읽어봐야 되겠죠. 몇 살인지 어디가 아픈지 방문 대상에 대한 기록을 읽어본다. 여러분이 병원에서 일하시면요. 예약 환자들 볼 수 있어요. 일반 그런 외래 말고 뭐 치과나 피부과는 예약 환자 꼭 있거든요. 성형외과 이런 데는. 그럼 그 환자분 차트를 이 아침에
리뷰를 합니다. 의사와 그 직원들이 오늘 2시에 귀간조님 방문하시기로 하셨어요. 오늘 얼굴에 어떤 레이저 하실 거고요. 저번에 점을 뺐는데 이게 흉이 앉아가지고 컴플레인 있으셨어요. 이런 거 리뷰하거든요. 항상 방문 대상에 대한 기록을 읽어봐야 돼요. 가정 방문 후 할 일 기록해야죠. 우리는 이 저장 용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왜 국가고시 디테일하게 공부하지 말고 키워드만 무한 반복하면 합격한다 이 말 하는 줄 아세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는 게 만약에 100개잖아요. 다른 게 들어오면 그 100개가 밀려서 또 새로운 10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계속 반복해야 장기 기억 속에 그 100개가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만 기억해도 우리 용량에 한계가 있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 먼저 하지 말아라 제발. 제가 맨날 그 말 드리는 거예요. 가정 방문의 우선순위 비감염성, 감염성 뭐가 우선이에요? 비감염성 질환이 우선입니다.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하루에 모두 방문하고자 할 때 마지막으로 방문할 대상자 방문. 집에 방문한다 하면은요. 전염병 환자 맨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간호조무사의 가정 방문 활동의 목적은 가족을 단위로 한 건강관리. 가정 방문의 장단점 한번 볼까요? 가볍게 보고 가세요. 이런 거 사실 여러분이 읽으셔야지 제가 국시 막판에 이런 거 디테일하게 하기에는 좀 그래요. 가정 방문하면은 일단 그 가족 전체의 건강 문제를 관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효과가 좋다. 가정 방문의 단점은 일일이 가야 되면은 인력이 너무 많이 들고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뭔가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으려면은 막 이 기구도 있고 해야 되는데 의료기기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 건강관리실 클리닉 피부 클리닉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관리실을 클리닉이라고 합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학교에 있는 보건실, 산업장에 있는 뭐 보건실, 기관 내에도 이렇게 의료시설하는 방이 있어요. 그런 데가 다 클리닉이다. 가정 방문과 비교해서 동일한 문제가 있는 대상자들과 경험을 공유할 기회가 많다. 가정 방문은 각각 그냥 떨어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잖아요. 커뮤니티 형성이 안 되지만 클리닉으로 사람들이 오면은 아이고 그쪽도 관절염 있으시구나. 아이고 거기도 치매가 있으시구나. 나도 그런데 공유가 많이 된다.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대화할 것들이 많고 아이고 나는 그때 이랬는데 저랬는데 정보 제공이 되겠죠. 지역사회 간호 워낙에 할 게 많아서 제가 그냥 중요한 것만 짧게 해드릴까 하다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디테일하게 풀어봤습니다.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예, 여러분 남은 기간 내 기분을 컨디션을 끌어올려서 오늘의 일정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